자, 여러분, 지금 당장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서 라이터로 불태워보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미쳤냐며 손사래를 칠 겁니다. 단돈 5만 원도 아까워서 손이 벌벌 떨리는 게 우리네 서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현금 10억 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1억도 아니고 10억입니다. 소설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의 상징, 욕망의 용광로라 불리는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100억 원에 달하던 매매 계약을 파기하면서 계약금으로 걸었던 10억 원을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돈이 썩어나나 보다, 배가 불렀네 라며 비웃었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냉철하게 계산기를 두드린 생존자였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사라지는 10억 원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등기 권리증을 손에 쥐는 순간 마주하게 될 수십억 원의 자산 증발이라는 거대한 지옥이 더 공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건물 3층에 갇혀 있다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람을 두고 다리가 부러질 텐데 바보 아니냐? 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보다 맹렬한 불길에 타 죽는 공포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가 본 공포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살기 위해 자신의 팔 하나를 자르고 탈출한 어느 자산가의 처절한 생존 기록이자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남의 이야기, 뉴스 속 흘러가는 가십거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빙의해 보는 겁니다. 당신의 통장에 평생을 피땀 흘려 갈아 넣어 만든 소중한 계약금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 붐비는 지하철에서 치이고 상사에게 굽신거리며 10년, 20년을 모은 가족의 희망이자 나의 노후가 담긴 피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장을 찍고 나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낍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앞으로 집값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고 이대로 잔금을 치르면 내 남은 인생이 은행 빚더미에 깔려 질식할 거라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귓가에 사이렌처럼 울려 퍼집니다.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는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자, 이때 여러분은 과감하게 수억 원을 손절하고 인생 수업료 비싸게 냈다, 다시 시작하자며 쿨하게 돌아설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설마 강남인데, 설마 서울인데, 지금까지 버텼는데 기다리면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미련과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 그 불타는 계약서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손에 땀이 쥐어지는 잔인한 선택지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를 선택하며 파국을 맞이합니다. 손실을 확정짓는 고통, 내 실패를 인정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을지 그 솔직한 심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은 이 공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멘탈을 관리하는 큰 공부가 될 겁니다. 아,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장의 소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을 계속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냉철한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그 수면 아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자 패닉 상태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지표, 바로 계약 해지율을 보십시오.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의 계약 해지율은 무려 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인지 감이 오십니까? 쉽게 말해 100명이 큰맘 먹고 부동산에서 도장을 찍었는데 그중 8명은 중간에 마음을 바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도망친다는 뜻입니다. 평소 안정적인 시장이라면 이 수치는 0%대에 수렴해야 정상입니다. 계약금 포기는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8%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100명 중 8명의 심장이 멎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우리 눈앞에 닥친 위기의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한다, 서울 아파트는 불패다라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종교처럼 믿으며 안심하려 합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지금의 서울은 거래가 끊기고 돈줄이 마르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증발한 심각한 동맥경화 상태입니다. 든든한 자산이라고 믿었던 집이 이제는 팔리지 않는 족쇄가 되어 소유자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산이 순식간에 부채로 돌변하는 공포스러운 순간입니다. 거래가 괴멸되고 대출의 문이 닫힌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지만 차가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포, 성동, 강동,
소위 서울의 핵심지라 불리는 한강벨트 지역들조차 90%에 가까운 거래 절벽 앞에서 가쁜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현장으로 현미경을 들이대보겠습니다. 강국의 대장주이자 마포의 랜드마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의 사례입니다. 얼마 전 23억 원이 넘는 신고가 계약을 맺었던 매수자가 결국 2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하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감이 오십니까?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의 4에서 5년치 연봉을 숨만 쉬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이자 지방 브랜드 아파트 한 채 값에 맞먹는 거금입니다. 그 돈이면 벤츠 S클래스를 사고도 남습니다. 남들이 평생 꿈꾸는 대장 아파트, 그 로망을 손에 쥐기 직전이었는데 왜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고 막대한 손실을 확정지었을까요? 그가 샘을 못하는 겁쟁이라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오히려 시장의 흐름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읽어낸 고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1월 15일 대책 이후 시장의 온도가 급격히 식어가는 것을 피부로 느낀 겁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을 겁니다. 지금 눈 딱 감고 2억 3천을 버리는 게 나중에 집값이 5억, 10억 떨어지는 걸 멍하니 지켜보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 라는 냉정한 계산이 선 것이죠. 이것은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손절매와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클릭 한 번이면 되지만 부동산 계약금 포기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이득보다 손실의 2.5배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손실회피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은 아까워서라도 못 그만둡니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잔금을 치르고 지옥행 열차에 탑승하죠.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줄줄이 취소 사태는 단순한 심리적 편향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다가올 거대한 재난을 피하기 위한 지극히 냉철하고 합리적인 생존 본능 그 자체입니다. 비단 마포뿐만이 아닙니다. 성동구와 광진구에서도 비슷한 비명과 탄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을 날리고도 살았다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생돈 1억 5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뜨리기는커녕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니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떼이는 계약금은 뼈아픈 수업료일 뿐이지만 만약 이 계약을 억지로 유지했다가 맞이할 폭락은 평생 일궈온 삶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독사에 물린 손가락을 자르는 심정과 같습니다. 손가락을 자르는 건 끔찍하지만 자르지 않으면 온몸에 독이 퍼져 죽기 때문입니다. 과거 부동산 불패 신호가 살아있을 때 계약을 파기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주변에서 혀를 찼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오르는데 왜 그 아까운 돈을 버려? 라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발빠르게 손절하여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진정한 승자, 위기를 피한 현자로 칭송받는 기묘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은 그때 팔걸, 그때 계약금만 날리고 끝낼걸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내일 아침이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시장의 엄중하고도 서늘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경고를 제대로 듣고 계십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개인들의 필사적인 탈출은 어쩌면 예고편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진짜 공포영화는 대한민국 최대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무려 12,000세대, 웬만한 지방소도시 인구와 맞먹는 하나의 미니 신도시급인 이 거대한 성체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처럼 60일 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67일간 거래량 0건. 여러분, 이 숫자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서울 부동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2달이 넘도록 단 한 명의 매수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시장이 단순히 감기에 걸려 잠시 쉬어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심장 박동이 멈춘 사실상의 뇌사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불을 밝히고 있고 수만 명의 사람이 오가지만 정작 거래라는 생명활동은 완전히 정지해버린 기괴한 풍경. 주변 상가들은 텅 비어가고 기대했던 입주 특수는커녕 한숨소리만 가득합니다. 둔촌주공 살리기라며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서울 부동산이 마주한 잔혹한 현실입니다. 이 거대한 단지의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이며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직전 들려오는 미세한 균열 소리입니다. 과거 상승장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조정되어도 이때다 싶어 대기하던 매수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소위 죽죽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섰고 모델하우스는 북새통을 이뤘죠. 하지만 지금은 시장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5평 기준으로 최고가 대비 4억 원이나 빠진 20억 초반대 급매물이 나와도 시장은 차갑게 외면합니다.
34평형 역시 32억 9점을 찍은 후 계단식으로 굴러떨어지며 28억 선까지 내려왔지만 매수자들의 지갑은 강철처럼 굳게 닫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단순한 하락보다 무서운지 아세요? 가격 하락보다 더 치명적인 위기는 바로 유동성의 소멸이기 때문입니다. 자산 가치가 떨어져도 팔 수만 있다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탈출구가 있습니다. 현금화해서 빚을 갚든 다른 기회를 노리든 재기를 꿈꿀 수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거래 자체가 실종된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는 그저 매달 거액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대출이자만 빨아먹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이 될 뿐입니다. 자산이 20억이면 뭐합니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는 흑자부도의 개인 버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고통, 그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현실의 고문입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멈춰서 섰다는 것은 서울 전체의 혈액순환이 멈췄다는 사망 선고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토록 뜨거웠던 서울의 심장을 차갑게 식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금리가 높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뻔한 교과서적인 답변으로는 이 기이한 침묵과 거래 절벽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정부가 휘두른 규제의 칼날, 즉 인위적인 돈맥경화입니다. 정부는 폭주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대출이라는 산소호흡기를 가차없이 떼어버렸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핵심 엔진이었던 갭투자라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것이 결정표였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길이 막히고 15억, 2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줄이 완전히 말라버린 겁니다. 집을 사줄 사람은 사라졌는데 팔고 싶은 사람은 넘쳐나는 상황. 이것은 마치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채 배수구만 열어놓은 꼴입니다. 유동성이라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 웅덩이는 결국 썩어서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사고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어 못 파는 동맥경화의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니라 정책에 의해 의도된 거래 말리기 작전입니다. 정부가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상황에서 목마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목이 타들어가길 기다리며 버티는 수밖에요. 하지만 그 버팀의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단두대의 칼날은 이미 서울 전역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마용성이라 불리며 강남 못지않은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성동구의 거래량을 보십시오. 한때 764건에 달했던 월 거래량이 고작 62건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감소율 마이너스 90%. 90%가 증발했다는 건 시장의 기능이 정지했다는 뜻입니다. 백화점에 손님이 하루에 100명 오다가 갑자기 8명만 오는 꼴입니다. 이걸 두고 장사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나마 잡힌 통계의 허상입니다. 12월 성동구 거래량 중 상당수는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인 LH가 매입한 물량입니다. 죽어가는 환자의 심장을 억지로 뛰게 하려고 기계장치를 단 것과 다름없습니다. 순수한 민간인 사이의 거래만 따져본다면 하루에 한 건의 거래조차 성사되기 힘든 죽음의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포와 광진, 그리고 여의도 재건축이라는 초대형 호재를 품은 영등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개발 호재가 있어도 돈이 돌지 않으면 그 호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여기 재개발되면 천지개벽한다. GTX 뚫리면 강남까지 10분이다 라는 말도 살 돈이 있어야 통하는 법입니다. 가계부를 지탱해주는 것은 꿈이 아니라 현금이기 때문입니다. 한강벨트라는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서울 그 어디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래가 사라진 자리에는 필연적으로 가격의 대폭락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거스를 수 없는 시장의 법칙입니다. 대한민국 학군 1번지, 양천구 목동과 강남 3구의 자존심인 송파구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동의 한 재건축 단지 사례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26억 원을 호가하던 20평대 아파트가 불과 5개월 만에 14억 원대로 주저앉으며 1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한 달에 2억 원씩 자산이 여름철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린 셈인데 이걸 두고 단순한 조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건 자산 가치의 붕괴입니다. 송파구의 대장주들, 올림픽 선수기자촌이나 잠실 주공 5단지 역시 최고가 대비 수억 원씩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강남은 목동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갑니다. 굳건했던 믿음이 배신감으로 바뀌면 투매는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옵니다.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심리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공포가 뒤섞여 이제는 강남의 콧대 높은 자산가들마저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10억이 떨어져도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하락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 밑에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 멘틀이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이하고도 섬뜩한 풍경.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30년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일본 도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평행이론처럼 소름 돋게 겹쳐지는 이 역사의 대자비를 보십시오. 1991년 일본. 당시 일본인들은 도쿄 항공 땅을 다 팔면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며 끝없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토지 신화가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기업들은 본업보다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렸고 은행은 묻지마 대출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대출 총량 규제라는 칼을 빼들자마자 천정부지로 치솟던 도쿄 집값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도 시작은 폭락이 아니라 거래 실종이었습니다. 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사람들은 잠시 쉬어가는 거겠지, 설마 도쿄가 망하겠어? 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이었습니다. 집값이 폭락하자 소비가 줄고 기업이 망하고 다시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 대차대조표 불황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서울의 한강벨트와 대단지들이 보여주는 거래 괴멸 상태는 30년 전 도쿄가 우리에게 보내는 미래의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여전히 존버는 승리한다, 버티면 다시 오른다는 말을 맹신하며 버티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처럼 시장의 맥박이 멈춘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내 전 재산을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치러야 할 비용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셨습니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막대한 주택담보대출이자 1년에 한 번씩 날아오는 무거운 보유세 고지서, 그리고 해마다 치솟는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까지 고려하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의 자산은 매일매일 갉아먹히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간 개구리와 같습니다.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니 죽는 줄 모르고 있다가 결국 삶아지는 것이죠. 10억짜리 집이 1년 뒤에도 10억이라면 여러분은 본전이 아니라 기회비용과 이자를 합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나중에 정말 위급한 상황, 예를 들어 사업자금이 급하거나 가족의 병원비가 필요해서 집을 팔려고 내놨을 때 받아줄 매수자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돈이 묶이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먼저 파는 사람이 승자이고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모든 설거지를 떠안게 됩니다. 탈출구가 조금이라도 열려 있을 때, 아직 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 때 나가는 사람만이 생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이제 거대한 변곡점을 지났습니다. 아니, 이미 하락의 급류에 휘말렸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포기하며 탈출하는 사람들의 등 뒤에는 다가올 더 큰 폭풍에 대한 확신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율 8%, 거래량 90% 급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침묵. 이 모든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낙관론이라는 달콤한 환각제에서 제발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단호하게 현금을 확보해 닥쳐올 혹독한 겨울을 대비해야 할 생존의 시간입니다. 비가 쏟아질 때는 우산을 쓰는 게 아니라 튼튼한 집안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곰은 겨울이 오면 억지로 먹이를 찾아다니지 않고 동면에 들어갑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생존하기 위해서죠. 지금은 투자의 겨울입니다. 현금을 쥐고 웅크려야 할 때입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 살아남은 자에게만 다시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 현금을 쥐고 있는 자는 폭락한 자산을 헐값에 주워 담으며 새로운 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전해드린 이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며 오늘 자본주의 교과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